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드디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 일제히 좀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 반등세를 그대로 좀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관련돼서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증시에 대한 작전까지 오늘 짜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밤에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소식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환호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호재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관측이 되자 시장이 응답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장중 한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도 발생했지만 시장은 호재에 더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97% 올랐고요. 나스닥은 1.84%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은 1.23% 오르면서 4,631선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술주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볼 텐데요. 1% 넘는 상승 흐름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무려 10년 만에 최장 랠리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상승 탄력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A는 0.74%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마존은 0.19%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쳤고요. 테슬라는 그보다 좀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을 하면서 0.71% 오름세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주식 분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모멘텀이 많다는 의견이 나온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1%대 상승 탄력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월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줄줄이 쏟아져 나온 점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변동성 지수는 3.72%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WTI는 1.62% 내리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였고요. 또 이어서 금값도 살펴보시면 1.37% 내림세가 집계가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주 흐름들 자세히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게임스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꼽히는데 5% 급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10거래일간 143%나 폭등하는 등의 밈스톡 랠리가 나타난 이후에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LHC 그룹 살펴볼 텐데요. 5%대 급등 양상을 시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살펴볼게요. 스텔란티스 볼 텐데 7%대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지프 공장에서 직원 감축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에너지 섹터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유가가 또다시 급락을 하면서 확실히 또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엑슨모빌은 0.53% 조정받았고요. 쉐브론은 1%대, 그리고 코노코필립스는 2%대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빠졌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지켜봤는데요. 다음은 외신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나온 주요 경제 지표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미국의 2월 채용 공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now a record 5 million more job openings than unemployed people in the U.S. 현재 미국의 실업자 수보다 채용 공고가
500만 개 더 많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2월 채용 공고가 전월보다 약간 감소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1,130만 건으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실제 수치는 조금 다르게 집계가 됐는데요. 채용 공고는 1월 1,128만 건에서 2월 1,126만 건으로 2만 건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신뢰지수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켓워치에 따른 기사입니다. U.S. consumer confidence rises for first time in 2022, but inflation and Ukraine still big worries. 네, 소비자 신뢰지수가 2022년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는 남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월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 105.7에서 107.2로 상승을 했는데요. 월가의 예상치인 107.5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전문가의 코멘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the Fed embarks on what appears likely to be an extended rate hike cycle and financial conditions tighten, consumers are increasingly wary of the outlook for the economy in the latter half of the year and into 2023. 라고 밝혔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로 인해서 내년과 그리고 하반기 경기 전망이 앞으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미국이 경기 침체 위기에 빠졌다라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려가 과장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w, S&P 500, and Nasdaq have now suffered a dead cross. Here's why this could resurrect them. 네, 이렇게 3대 지수가 최근에 데드크로스를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긍정적인 소식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이 데드크로스란 주가의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 중에 S&P 500이 데드크로스를 제일 최근에 겪었고요. 앞서 다우와 나스닥도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에서 주식시장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이후에 오히려 더 좋은 움직임을 펼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최근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첫 한 달을 수익률을 비교해봤을 때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3월, 6월, 그리고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동안 살펴봤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개선된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석가의 자세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That doesn't mean that the stock market won't do poorly in coming months. It may, of course, but if it does, it won't be because the major market averages recently suffered that crosses 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주식시장이 나쁜 성적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 만약 나쁘다고 해도 데드크로스 때문은 아닐 것이다라는 데드크로스가 원인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간밤 장중한 때 2년물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역전을 하는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월가의 밈주식 열풍이 다시금 나오고 있는데 변동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사 살펴보죠. Meme stocks GameStop and AMC swing widely Tuesday on heavy trading volume. 네, 대표적인 밈 주식인 게임스탑과 AMC의 주가가 거래량을 동반한 흔들림을 나타냈는데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스탑부터 볼 텐데 1,7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장중한 때 14%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에 5%대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AMC의 주가를 살펴보면 장중한 때 10% 가까이 밀리다가 오후장 들어서 무려 2억 넘게 거래가 되면서 0.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한 변동성이 확인이 되고 있죠.
문제는 이 원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전문가는 The reason for the moves were not immediately clear라고 밝히면서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서 게임스탑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GameStop shares drop in heavy volume이라고 기사에도 적혀 있듯이 거래량을 동반한 급감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밈주식 열풍이 좀 중요하게 대두되는 만큼 잠시 후에 김민수 대표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과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보다 시장이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되는 것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가는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이슈를 기반으로 이 이슈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간밤에 뉴욕 증시 긍정적으로 올라주긴 했는데 저희가 다루었던 이슈들 중에 하나가 이 밈 주식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체력이 좀 튼튼하면 이 밈 주식이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최근 밈 주식이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상황,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민 주식이 어떤 때는 그래도 시장에서 구원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미운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울까 아니면은 이쁠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질에 관련된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또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들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 전날은 특히 지금 대표 주자 게임스탑 25% 급등하고 그 다음날 그 AMC 같은 경우도 한 45% 폭등했다가 오늘은 또 빠른 조정세를 받고 이러한 상황들로 봤을 때 저희가 보통 국내 시장과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테마주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 이쪽과도 미국 시장은 저희는 테마주, 미국은 밈 이렇게 구분되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게임스톱 같은 경우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떤 이슈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스톱도 레딧에서 얘기가 좀 나왔다는 거가 다일 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근거는 희박하죠. 또 하나 AMC 엔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이크로포드라고 하는 마이닝, 그래서 광산을 인수한다고 그래서 합병을 추진한다고 공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8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다 보니까 그런 돈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또 조달을 해와야 될 것 같고 좀 더 복잡한 어떤 인수자금의 문제가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게다가 또 광산업체입니다. 지금 요즘 또 핫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몸값이 높아진 부분들을 1조 8천억에 산다. 잘 모르겠고요. 게다가 또 엔터 관련된 업체가 광산을 인수한다. 왜?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영어로 해야 되죠. why?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대답을 못 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현상들을 봤었을 때 어떤 지금 시장에서 미국도 이제 성장주가 반등하다 보니까 좀 중소형주,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러셀 2000 지수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약간 어떤 기존에 많이 우리도 밀렸었는데 좀 돌아가겠다라는 입장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었던 중소형주가 성장주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IT 빅테크 기업들도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이제 반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반등할 때에 따른 여러 가지 모멘텀을 찾는 과정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쪽이 어떤 낙폭 과대를 반영하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 어떤 시장의 질이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이 고점보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정체가 되는 가운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 또 빠르게 움직인다.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또 그 질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앞서 국내 증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테마주나 섹터가 강한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주도 섹터라고 그러죠. 이 주도 섹터가 탄생을 하는데 주도 섹터가 안에서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회사가 꾸준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됐고 빠르게 움직일 종목이 뭐냐라는 쪽에서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원전주 같은 경우도 쉽게 말씀드리면 두산중공업이나 뭐 한전기술 같은 쪽이 꾸준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성파워텍 그리고 한신기계 같은 약간 검증되지 않은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에 그렇게 크게 개선세나 뚜렷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주가 탄력들이 크다는 게 이런 현상들을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쪽도 물론 원전도 앞으로 신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하단부에 있는 작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이게 주도 섹터가 강하겠다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점이 아무래도 FMC가 이제 회의가 열려서 이제 또 추가로 다음 FMC 회의 때 50bp 아니면 또 빅스텝을 밟느니 이런 강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지금 4월은 상대적으로 FMC의 영향이 좀 벗어나는 한 달이죠.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실적 발표 아마 그렇게 뭐 크게 기대하기가 좀 힘든 실적 발표 속에서 아무래도 이런 시장의 변화를 움직여 가겠다라고 하는 작은 종목들의 한 축이다라는 정도로만 바라보시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또 고점에서 덜컥 물린다라는 점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좀 깔끔하게 이 밈주식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뉴욕 증시에서는 밈주식이 있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최근에 테마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볼 때도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이렇게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빠른 시장 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못 접근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4월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IT 업종의 주가, 아까 주도주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IT 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빠져오는,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특히 이 기술주나 성장주, IT 업종에 대해서 실적 시즌이 돌아서 다시 좀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보다는 훨씬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닝 시즌을 좀 앞두고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준비할 거는 공부죠. 근데 시장에서 공부하라는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투자 자체가 공부입니다. 공부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기업 실적들 찾고 왜 이렇게 실적들이 좋게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그거 관련된 산업의 특성 이렇게 약간 구글링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나오는 투자의 한 방향이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너무 어려운 거 없이 찾아보면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지금 일단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이번 어닝 시즌을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아직 팩트셋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조사기관이죠. 이쪽에서 나오는 건 없지만 1분기 S&P 500 기업의 수익 추정치가 지금 벌써 이제 1분기가 들어오기 한 중반 정도부터 하향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투자기관 쪽에서도 그렇게 언급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분위기가 2020년 2분기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보게 되면 2020년도 2분기면 그때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나오는 여파들, 이게
기업 실적들의 타격을 가져다 준다라는 쪽의 분석과 함께 그 이후에 첫 이런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들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라는 부분들이 확인될 것 같고요. 그 핵심에는 인플레이션이죠. 이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제품 생산이나 아니면 모든 서비스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죠. 관련된 임금도 올라갔을 거고 게다가 또 들어가는 원가는 당연히 상승했을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제품 가격들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데 올린 가격을 판매를 할 때 소비자 입장 쪽에서 아니면 납품하는 납품처에서 과연 좋아할까요? 네, 납품처도 아니 뭐 이렇게 올랐어? 안 되겠어. 이거 이렇게 말고 좀 정신을 차리자 우리. 그러면서 약간 한 20% 올린 판매당 그 납품 단가를 가져왔는데 그래도 우리 어려울 때 같이 공생하자. 한 15%로 한번 조정하는 게 어때?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가 상승 압력과 같이 비교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납품하는 회사의 마진이 주는 꼴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걸 감수하고라도 안 됩니다라고 고수를 할 수가 없겠죠. 약간 갑과 을의 관계 쪽에서. 그러면 그대로 납품하셨을 때 당연히 실적은 수익성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겠죠. 게다가 인건비부터 말씀드렸던 또 운임 비용 같은 경우도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이렇게 또 올린 가격으로 납품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간다. 소비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기점으로 만약에 이걸 사기 위해서는 비싸게 이 올라간 가격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품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 위축이 나온다. 이런 분들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얘기는 상대적으로 IT 빅테크 기업들이 임금 빼고는 괜찮다. 즉 인건비 올라간 것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쪽에서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다가 또 연준의 빅스텝을 한번 딱 그러니까 즉 50bp 정도나 그 이상으로 빠르게 금리 인상하게 되면 성장주도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너무 막연하게 기대감을 갖기에도 IT 기업들도 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이 증가가 되는 1분기 실적에서는 아마 종목들이나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주춤해서 못 가서 지수가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온 게 아닐까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1분기 실적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했는데 역시나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라 2분기나 아니면 하반기도 더 안 좋아. 이렇게 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밀리겠죠. 근데 지금 1분기가 거의 정점이 아닐까? 인플레이션 압력들이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반영됐던 비용들이 1분기에 많이 집중됐고 2분기부터 나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하반기엔 좋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안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들은 반등을 하겠죠. 이럴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뚜껑 열어보자. 그리고 얼만큼 안 좋은지 보자. 그리고 시장의 반응들. 그래도 이게 저점이 아니겠어?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더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는 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 IT 업종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전략까지 좀 짜드렸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IT 업종의 주가는 꾸준히 좀 빠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단순히 접근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한 요인들을 공부를 통해서 좀 짜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마주가 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만 고점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 안 하면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또 선택이 없다 보니까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당일 중에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일에 강세 아니면 이게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길어봐야 한 2, 3일 정도다 보니까 특히 또 신고가 나온다고 해서 또 덜컥 사게 되면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그런 장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너무 어떤 시장 흐름들과 또 자산을 다 쏟아붓기보다는 그래도 좀 그냥 시장이 이쪽이 움직이니까 라는 정도 쪽에서
조금 짧게 그리고 또 어떤 큰 비중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잘 발표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지수 대형주 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종목 포드 GM 다 5%대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쪽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게다가 또 곡물 가격이 좀 흔들렸죠. 여기 급락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들 오늘 좀 움직이지 않을까. 안쪽에 대한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오늘은 자동차 반도체 움직이게 되면 지수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안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랜만에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장세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또 게다가 환율도 오늘 외국 환율 급락을 했더라고요.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더 한숨을 돌리는 모습들로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약간 대형주 쪽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더 소외됐던 자동차 반도체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살짝 엿본 국내 증시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대형주 위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위주로 지금 짚어왔다면 국내 증시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시간은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선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구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작전 키워드 첫 번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네, 간밤에 마감이 된 뉴욕 증시를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에 집중을 해서 큰 폭으로 좀 올랐다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원님 어떤 부분에서 불확실성 해소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부터 높은 원자재 가격의 파월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5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실제로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5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 60% 이상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이미 알았던 사실이었고 사실 연준이 정확하게 금리 경로를 다이렉트하게 제시를 했다라는 자체에 어느 정도 불안 심리가 좀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간 시장에 조금 상승 압력을 제한시켰던 요소들이 계속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WTI 가격인데 WTI 가격은 뭐 사실 배럴당 한 $110 중반대까지 갔었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제자 기준으로는 배럴당 $100까지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전쟁 리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긴장이 완화됐다는 소식이 사실 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 흥분 역할을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완화 소식에 국제금리 움직임이라든지 경제 지표는 일단 호주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군사 공격이 대폭 줄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이제 5년물 국채금리와 3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역전이 발생을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지만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성장주 위주로 상승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주목할 만한 부분은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의 그 스프레드 장단기 역전이 얼마 정도 지속되는지 여부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때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역전 현상이 잠깐 발생을 하긴 했었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는 의미는 사실 경기 침체 전조로 받아들이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었었고요. 다만 오늘장 시장 같은 경우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의 영향이 시장에 온전히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 1, 2월 달에 그 불확실성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2년물과 10년물이 장단기 금리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보통은 경기 침체 신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이 점까지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작전 키워드는 성장주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성장주 위주로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 맞을까요? 성장주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익이 담보되는 성장주라면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점진적인 분할 매수 국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빅테크들의 반등이 지속이 됐고요. S&P 500 지수 기준 대비해서 11개 업종을 일일이 살펴보면은 원자재랑 소재 관련주 빼고는 나머지 9개 업종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 사실 대표적인 빅테크 5건,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이 각각 양호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자 주식 분할 이슈, 개인 이슈도 있었고, 사실 이익이 점차 가시화되는 2022년부터 그런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술주 대비 많이 올랐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흐름이고, 비트코인의 상승률과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받쳐준다면은 성장주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딛고 어느 정도 그 가격 레벨대에서는 일정 부분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이 높고 사실상 성장, 특히 이익이 희소해지는 현재 2022년 같은 국면에서는 이익 경쟁력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성장주가 다 오른다 이게 아니고 이익 경쟁력이 담보되는 좀 독과점 시장에 우위적인 경쟁력이 있는 성장주들을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양호한 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라고 다 오른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연구원님,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주 같은 경우는 원재료 부담이 낮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 지금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가치주라든지 내지는 그 가공업체 대비해서 조금 부각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우크라이나 철강 공장, 가장 큰 공장이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형 강판 가격이라든지 사실 원료탄 가격, 철강석 가격 일제히 급등을 했었었고요. 우리나라 철강주 중소형사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순환매 차원에서 급등한 점도 사실 이러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철강 수출 물량을 합산한다면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글로벌 3위 철강 수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재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철강 전방 연광 산업들의 경우 자동차나 조선이라든지 제품 경쟁력, 개별 기업별 그 제품 경쟁력이 원가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업종별로 보자면은 원재료 부담이 낮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의 총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 같은 무형 자산을 위시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든지 이러한 그 분위기 편승을 해서 좀 우리나라 기준으로 5,700만 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성장주라든지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최근 들어서 그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을 짜는데 필요한 부분들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장 직전에 국내 증시를 좀 대응하기 위한 작전 바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체크해봐야 될 이슈를 하나만 꼽아보라면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좀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평화 협상이 거의 다 좀 유의미하게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이사님, 이 이슈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가 휴전 가능성이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인플레이션 관련 방산주 조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경기 회복 흐름이라든지 성장주는 반등 가능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기존에 강세를 나타냈던 부분은 조정, 반면에 이제 그 약세를 나타냈던 특히 경기 민감 IT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이슈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서서 다른 전문가님들도 짚어주셨지만 이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속될지 투자자들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좀 국내 증시에 국내에 있는 IT 기업이나 성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어디를 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IT라든지 2차 전지, I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과 연결돼서 조정을 보인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미국 쪽 지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론 주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대형 IT 기업들은 아직 주가가 좀 부진한 측면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어야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게 원재료 부분에서 계속 좋지 않은 부분이 부각되어 왔는데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금 반등 구간에 있거든요. 여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의 모습은 완성차 쪽, 2차 전지 완성차 쪽이 추가로 메이커 업체가 생산량을 증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국면에서는 업종 중에서도 조금 소외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 소외되었던 주가의 포인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업종을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그리고 최근에 좋은 상황인 인쇄료기판 PCB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미국 시장은 5G 투자가 지연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지연됐던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5G 통신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인프라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가 확대될 때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고객들이 탈중국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스페타시스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시장 자체는 미국 업체가 글로벌 1위고 이스페타시스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를 유지를 하면서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숫자로 비교를 해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726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4,550억 원 수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가총액도 큰 부담이 없는 구간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5G 쪽 사업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그 연성 PCB 쪽 그 회로기판 쪽 사업들도 5G와 연계해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라든지 미국 시장 쪽 그 관련된 법인에서 예상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부진함은 연속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이제 중국 법인 쪽에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올해부터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5G 시장이 다시금 투자라든지 그러한 측면이 재개되는 시점이고, 두 번째로 우려되었던 중국 법인 측면에서 실적의 증대 가능성이 높은 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 1번에 2번의 포인트 자체가 좋아도 그 실적 측면에서 성장이 나타날 때 비싼 주식이라고 하면 이게 더욱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도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한 4,560억 정도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올해 예상 실적을 비추어 봤을 때 6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은 가능하다고 감안을 하면은 30% 정도는 현재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시장 국면에서 다시금 성장주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기존의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업종들은 물론 반등이 가능하지만 그 덜 반등이 나왔던 업종에서 그 특정한 트리거, 즉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한다든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생 가능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하에 이스페타시스를 접근을 해보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네, 성장주가 부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꼽아주신 종목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 PCB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이스페타시스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 종목, 이 기업에 좀 발목을 잡고 있던 중국 법인 이슈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호황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주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주로 이스페타시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성장주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오늘 약간 성장주 특집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슈는 대통령직인 인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TSMC 수준의 인프라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정부가 좀 밀어준다면 주가가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실현이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이사님, 이 이슈 저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정부의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타국 대비해서 좋지 않은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해온 게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로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체 캐펙스 투자는 있었지만은 정부의 지원 자체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본격화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성장 가능 산업 측면에서도 IT가 다시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국내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세울 경우 전력이라든지 공업 영수, 폐수 처리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그 관련된 기업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라인에 한 개 라인당 한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이라든지 그 중국 기술 패권 전쟁 이후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의미하는데 이 시장에서 1위인 TSMC 그리고 미국에서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인텔 같은 경우를 비춰보면은 이 부분에서 기업에서 대부분 그 비용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원까지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액 공제를 하는 그러한 부분에 반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관련해서 이제 물론 테마주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약간 주가 환경이 긍정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얼마만큼 더 오를 수 있을지 이 이슈로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가져봐도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최근에 수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해소를 해야 되는 뭐 상속세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블록들이 있었고 현재 가격대는 뭐 7만 원 이하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로 보입니다. 그 여기에 대한 근거 자체는 통상 삼성전자의 흐름은 외국인 매수 여부에 따라 주가 추이가 판가름 나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 레벨대를 현재 놓고 봤을 때는 그 상대적으로 그 IT의 그 시가총액 레벨이 실적 대비해서 해외의 업체와 비춰봤을 때는 싼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국면에서는 매수 대응이 훨씬 낮고 추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현재 국면에서는 IT 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러한 주가의 추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렇다 보면 이러한 주가 괴리가 나타나는 SK 하이닉스라든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의 유입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로 이에 대한 지원의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해외의 동종 업계 대비해서 주가가 싼 수준이고 두 번째로 최근에 수급 이슈가 있어 온 상황으로 주가가 한 단계 하락했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도 있고 세 번째로 그 정부 지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현재 국면에서는 대형 IT 업종을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봐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가격 구간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 전에 전략을 세워봤으면 이 전략에 대해서 직접 매매 시그널을 여러분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